오늘 이야기는 2026년 2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날 오전 한 60대 남성이 프랑스를 거쳐 스위스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설득을 받고 출국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여행도 아니었고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조력 자살 절차를 밟기 위해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폐섬유증이라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호흡 곤란과 통증을 겪어왔다고 전해집니다. 가족은 공항에서 남성이 남긴 유서를 발견했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항공기 이륙 직전에 그를 제지했고 장시간 설득 끝에 그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 함께 귀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출국을 막은 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일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질문을 다시 꺼내 들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국가는 개인의 고통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의료는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고통을 끝내는 선택도 존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법과 제도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대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락사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미의 세 가지 선택이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명의료 중단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나 강한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선택입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력 자살 또는 의사 조력 자살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만 의사가 약물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종 행위는 환자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의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이번 사건의 남성이 향하려 했던 스위스는 두 번째 형태인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오래전부터 조력 자살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독특한 법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죽음 관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위스의 조력 자살 단체는 환자에게 약물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약을 실제로 복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미묘한 경계가 스위스를 특별한 논쟁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들이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왜 최근 들어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을까요? 배경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의 증가,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치료 기술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료는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연장이 항상 삶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지속되는 삶,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이어지는 시간, 가족과 사회의 돌봄 부담. 이 모든 요소가 개인과 가족에게 깊은 고민을 남깁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고통을 줄이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를 제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두 국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합니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치료 가능성이 없으며 반복적으로 명확한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캐나다 역시 의료 조력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말기 환자가 심사를 거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만 있는 경우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 메디컬 에이드 인 다잉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역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비인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된 상황에서 조력 자살만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대하는 쪽은 다른 우려를 제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노인,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압력에 밀린 결정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의료 윤리입니다. 의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음을 돕는 역할까지 의료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존엄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해외로 나가 조력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법적 공백이 드러납니다. 한국 법은 해외에서의 조력 자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가 이를 도왔다면 자살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공백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제도는 없는데 수요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서 개인과 가족이 법적 위험과 윤리적 갈등을 떠안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완화 의료와 호스피스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통을 줄이는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죽음을 선택하려는 욕구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가 제도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매우 엄격한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병의 종류, 고통의 정도, 정신 상태, 반복적인 의사 확인, 가족 의견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 체계도 변화할 것입니다. 정신과 평가와 윤리위원회 심의 같은 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금기나 침묵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논의되는 선택지 중 하나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존엄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2026년 2월 9일 인천공항에서 멈춰선 한 남성의 발걸음은 한 개인의 선택이자 우리 사회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이 복잡한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